안녕하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해 위약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아경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신호를 가장 먼저 읽어내고 케어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위군내과 조한희 원장님을 모시고 건강검진부터 면역력 관리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위군내과 조한희 원장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을 찾으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강검진표 해석부터 내시경, 그리고 환절기 건강관리까지 핵심만 짚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후에 우리가 결과표를 확인할 때 전문 너무 많아서 정상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대사지표인 혈당과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공복혈당은 당뇨병 전 단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고,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총 수치보다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보셔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당장 아프지 않아도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의 예고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공식은 LDL 수치를 HDL 수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2.0 미만이면 아주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2.5 이상이면 혈관 관리가 필요한 주의 단계, 3.0 이상이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위험 단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LDL이 150으로 높더라도 HDL이 75라면 비율이 2.0이라 비교적 안전하지만, LDL이 120이더라도 HDL이 30밖에 안 되면 비율이 4.0이라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결과표가 우리 몸의 혈관 성적표 같은 거네요. 당장 낙제점은 아니더라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때가 끼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겠는데요. 그런데 간 수치 항목에서 AST, ALT가 살짝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위험한 신호일까요? AST와 ALT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효소입니다. 수치가 높다는 건 간이 피로하거나 염증이 있다는 뜻이죠. 만약 지속적으로 높다면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혹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 결과와 함께 보며 간의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검출되었다는 결과도 종종 보이는데 이건 콩팥에서도 문제가 생긴 건가요? 단백뇨는 콩팥의 필터 기능이 약해져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피로나 격렬한 운동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만성 콩팥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혈뇨 역시 요로결석이나 염증, 심하게는 종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콩팥에 구멍이 났거나 어딘가에 상처가 났다는 뜻이네요. 필터가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겠습니다. 결과표에 추적 관찰이랑 경과 관찰 적힌 것도 봤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은 아니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갑상선 결절이나 위험 증세가 해당하죠. 방치가 아니라 감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꼭 명심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불이 난 건 아니지만 불씨가 남아있으니 꺼졌는지 계속 지켜보라는 주의보 같은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검진표는 과거의 나에 대한 성적표인 동시에 미래의 나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혈당이 높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 수치가 높다면 금주와 체중 감량을 실천해야 합니다. 수치 변화를 보며 나에게 맞는 식이요법과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지표로 삼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검진표를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자, 이번 건강검진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가장 두려워하시는 내시경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과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죠. 내시경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선종, 즉 용종을 미리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적 치료 방법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이라는 폭탄이 먼저 터지기 전에 도화선을 잘라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시경이네요. 특히 대장 내시경은 장 정결제 먹는 게 고약이라고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준비하는 팁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먹는 양이 줄어든 알약 형태나 맛이 개선된 약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사 3일 전부터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씨 있는 과일, 해조류, 잡곡밥은 장에 오래 남아 검사를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장이 깨끗해야 검사 시간도 짧아지고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정밀한 검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많은 분이 또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수면으로 할지 비수면으로 할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수면은 구역질이나 통증을 직접 견뎌야 하므로 검사 중 움직임이 발생해 정밀한 관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정확히는 의식하 진정 내시경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령이거나 심폐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적인 검사를 위해 수면 방식을 권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 내시경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권장하는 검사 주기가 궁금합니다. 위내시경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은 만 50세 이상부터 5년에 한 번을 권장하지만 만약 검사에서 용종을 떼어냈다면 용종의 개수나 크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1년 혹은 3년 뒤에 바로 추적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 주기인 위 2년, 대장 5년을 기억하되 내 장 상태에 따라 맞춤형 스케줄을 짜야겠어요. 검사 도중에 용종을 발견해서 바로 떼어냈다면 통증이나 위험성은 없을까요? 네. 내시경 도중 발견된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는 부위를 처치하므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기가 너무 크거나 혈관이 풍부한 경우엔 출혈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검사와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검사가 끝난 직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 내시경 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장이 자극받은 상태이므로 첫 끼는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용종을 뗐다면 당일에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주, 격렬한 운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장이라는 긴 터널을 대청소했으니 다시 음식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드럽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면역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환절기에 유독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에 가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기온 변화라는 스트레스에 몸이 적응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요즘 필요하겠네요. 이럴 때 예방접종이 큰 도움이 될 텐데 먼저 미취학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챙겨야 할 접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취학 어린이는 단체 생활을 시작하기 전 완전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5차, 폴리오, 소아마비 4차, MMR이라고 불리우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2차, 일본 내염 사백신 4차 등의 추가 접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접종은 영유아 때 형성된 면역력을 다시 강화해주는 중요한 보충 학습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이들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몸속에 든든한 보호막을 입혀주는 과정이네요. 그렇다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따로 챙겨야 할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청소년기는 소화기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만 11세에서 12세 사이에 화상풍과 백일의 예방을 위한 접종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HPV 백신입니다.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이 백신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권장되며 성경험 전 접종할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앞둔 학생이라면 수막구균 백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몸의 성장에 맞춰 면역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 같아요. 자궁경부암 백신은 남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성인들이 꼭 챙겨야 할 필수 백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기본이고요.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면역 저하로 발생하는 대상포진 백신과 어릴 때 맞았던 효과가 떨어지는 파상풍 백신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독감은 공격군을 막는 거고 폐렴이나 대상포진은 든든한 방패를 미리 세워두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특히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괴롭다는데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까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을 타고 올라와 심한 통증과 발진을 일으킵니다. 백신을 맞으면 발병률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고 설령 걸리더라도 신경통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병을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병세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 그런데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 C나 D, 아연 등은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제철 음식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부족하므로 혈액 검사 후 부족하다면 보충해 주시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유리합니다. 역시 수면이 최고네요. 비타민은 보조 배터리 같은 거고 진짜 메인 전원은 잘 먹고 잘 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네요.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생활 속 면역력 강화 팁이 있다면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미온수 섭취와 손 씻기입니다.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지므로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감염병은 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물 마시기와 손 씻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면역 치료법이네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위근내과 조한희 원장님과 함께 내 몸의 성적표를 읽는 법부터 면역력을 지키는 비결까지 정말 알찬 정보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위근내과에 찾아오실 환자분들과 이제 영상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위군내과 의원 찾아와 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위군내과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보 유익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